네, 23년도 하반기 수리 영역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난달 웨이퍼 X와 Y의 생산량은 300천장이고 X는 지난달 대비 30% 감소, Y는 지난달 대비 10% 증가해서 X와 Y의 생산량은 지난달 대비 10천장 감소했다. 이번 달 웨이퍼 X의 생산량은 몇 천장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때 X는 지난달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7 X가 이번 달 생산량이겠죠? 근데 여기서 X도 정수, 10분의 7 X도 정수이기 때문에 이 10분의 7 X는 7의 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수 판정법에 의해서 1번부터 5번 중에 7의 배수는 1번밖에 없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정석대로 풀어보면 X 플러스 Y는 300, 30% 감소, 마이너스 0.3X, Y는 10% 증가했죠? 0.1Y는 10 감소. 그러면 뭐 10배를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공식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00.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주면 4x는 400, x는 100입니다. 그럼 이번 달 x는 30% 감소했기 때문에 곱하기 0.7을 해주면 70이 되겠죠? 답 1번 동일합니다.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H 8개 지역 중 4개 지역을 선정해서 연수를 간다고 합니다. 이때 A, D 중 3개 지역을 포함할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럼 우선 8개 지역 중에 4개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8개 중에 4개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거죠. 이 값은 70입니다. 외워주시면 좀 더 편한데 8765, 4321 구해주면은 7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개 지역을 고르는데 이 중에 3개가 A부터 D에 포함되고 1개가 E부터 H에 포함이 되죠. 그럼 A부터 D 4개 중에 3개가 포함되고 E부터 H 4개 중에 1개가 포함됩니다. 그럼 얘는 4고 얘도 4죠. 두 개 곱해주면 16입니다. 70분의 16이기 때문에 35분의 8이 정답이 됩니다. 즉 5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부터 봐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 표인지 본 다음에 선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 전기차 등록 현황에 대한 표고요. 그래프는 전기차 충전기 현황에 대한 표입니다.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인천 전기차 등록 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5%이다. 전기차는 첫 번째 표이죠. 2020년에 인천을 찾아보면은 3,300이죠.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5%이다. 1,500이었는데 1,800이 증가했죠. 이게 100분의 125인지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교차곱셈 법칙을 쓰면 됩니다. 125랑 15랑 곱해서 180이 나오는지 보면 됩니다. 근데 15는 10 플러스 5에 해당하죠. 따라서 1250과 1250의 절반인 625를 더하면 1875가 됩니다. 1800이 아니죠. 따라서 옳지 않고요. 2번 9개 지역 중 전기차 충전기가 두 번째 표죠. 가장 많은 지역은 같은 해 등록된 전기차도 가장 많다. 첫 번째 표죠.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네요. 20년도에 경기를 보면은 14,700입니다. 가장 많지 않죠. 제주도가 가장 많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3번 2019년 20년 동안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이 있다. 계속 감소한 지역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서울 아니고요. 부산 아니고 대구 아니고 인천 아니고 광주 아니고 아니고 없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19년도 9개 지역 중 하위 3개 지역의
전기차 등록 대수의 합은 대구보다 많다. 그러면 19년도에서 하위 3개를 보면은 1502개 이렇게겠죠. 근데 대구는 7200입니다. 3개를 아무리 더해도 대구 전기차보다 적겠죠.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4개의 선지가 옳지 않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5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2020년 9개 지역 중 상위 3개 하면은 제주랑 서울이랑 경기겠죠. 이 중에 충전기 1개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입니다. 비율을 저희가 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경기인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기는 경기가 가장 많은데 전기차 등록 수는 경기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제일 크고 분자가 제일 작으니까 경기가 가장 적겠죠. 따라서 옳은 선지가 됩니다. 3번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고요. 국가별 GDP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있네요. 1번 보겠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E국과 C국의 GDP가 가장 높은 해는 동일하다. 그럼 C국 보면은 2022년이 가장 높습니다. E국의 2022년을 찾아서 나머지 해와 비교해주면 됩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2번 2023년 F국 GDP의 20년 대비 증가율은 15%이다. 그럼 3,800에서 4,370이니까 4,000까지의 거리가 3,800은 200이고 4,370은 370이기 때문에 570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00분의 15라는 거죠. 교차 곱셈을 쓰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5는 10 플러스 5죠. 따라서 38을 10 플러스 5로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380 플러스 190입니다. 더하면 570이죠. 옳은 선지입니다. 이런 걸 사실 저는 해설이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고 바로 38, 19, 57이네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3번 20년, 23년 내내 GDP 증감 추이가 A국가와 동일한 국가는 4개이다. A를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죠. 4개인지 찾아보면 됩니다. B국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맞죠? 하나. C국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아니죠? D국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아니죠? E국 플러스 아니죠? 그러면 사실 F랑 G랑 볼 필요도 없이 4개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최대 3개 국가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약간 불안하시면은 3번을 한 번 더 보고 C국, D국, E국에 대해서 A랑 진짜 다른지 한 번만 더 체크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안 되고 D국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안 되고 E국 플러스 안 되고 무조건 아니구나. 4, 5번 볼 필요 없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국의 GDP가 두 번째로 높은 해에 2021년인 걸 알 수 있죠. B국과 C국의 GDP 차이는 3천억 달러이다. B국과 C국은 3천 딱 차이 나죠. 이거는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옳은 선지고요. 5번 2020년 GDP가 가장 높은 국가의 GDP는 D국이 제일 높죠. 25,500입니다. GDP가 가장 낮은 국가의 12배 이상이다. 가장 낮은 국가는 A국이죠. 그러면 1640 곱하기 12가 25,500보다 작은 게 맞는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구하고 있을 필요 없겠죠. 저희는 3번 골랐으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구해야 된다고 치면은 12가 10 플러스 2이기 때문에 16,400이 되죠. 거기다가 얘한테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3이 8이죠. 이게 2만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옳은 선지입니다. 4번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첫 번째 표는 안정성 조사 결과고 두 번째 표는
부족합 건수와 건수 비율에 대한 표입니다. 1번 농산물 안정성 조사 건수는 5만 건이다. 19년도 보면은 2500과 5가 있죠. 나누기 하면은 5가 맞긴 해요. 근데 이게 단위가 어떤 건지 저희는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보통 단위 가지고는 장난을 그렇게 많이 치진 않아요. 그래서 2, 3, 4, 5번을 보고 이 중에 답이 없다 하면은 1번을 찍고 보통은 1번을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안전성 조사 건수는 여기 주석에 나와 있죠. 건수 비율 분의 건수 곱하기 100입니다. 안정성 조사 건수가 안분의 부의 건수죠. 곱하기 100. 그러면 안이 여기로 위로 올라가면은 양변에다가 안을 다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안이 없어지고 비율로 다 나눠준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안은 비율분의 부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2505 나누면 500인데 100을 곱하니까 5만 맞죠? 옳은 선지입니다. 2번 20년, 22년 동안 부족합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해는 2개년이다. 비율 보면은 감소한 게 20년도에 한 번 감소, 21년도에 한 번 감소했죠? 22년도는 증가했습니다. 2개년 맞습니다. 3번 2022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안정성 조사 건수와 생산 관련 안정성 부적합 건수의 순위는 동일하다. 생산 관련 안정성 조사 건수니까 이 표를 보면 되죠. 순서대로 보면은 축산물이 1등이고 그 다음이 수산물, 농산물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부적합 건수는 축산물이 1등, 농산물이 2등이죠. 아, 오류가 있구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번 2022년 유통 관련 안정성 조사 건수 중 부적합 건수의 비율은 농산물이 축산물보다 크다. 이제 분수 비교를 저희는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표를 보면은 유통 관련 예죠. 조사 건수 중 부적합 건수의 비율 농산물은 뒤에 000은 생략을 하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84분의 2520이고 축산물은 418분의 2100입니다. 사실 상대가 안 되죠. 농산물이 축산물보다 무조건 크죠. 분모는 더 작고 분자는 더 큽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5번 2022년 축산물 안정성 전체 건수에서 생산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5%이다. 그럼 보면은 440에서 22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딱 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0에 10%는 44인데 거기에 절반은 5%니까 22가 되죠. 따라서 5번도 옳은 선지입니다. 5번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결혼한 2,000명과 22년 결혼한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그래프 첫 번째는 규모별 응답률, 두 번째 그래프는 장소별 응답률입니다. 21년과 22년이 있습니다. 1번 21년 공공기관에서 결혼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110명이다. 공공기관을 보면은 5.5%죠. 그러면 2,000명에서 5.5니까 110 맞습니다. 단위로 막 그렇게 장난친다고 안 했죠. 55 곱하기 2가 110이니까 대충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고급형 결혼식을 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22년이 21년보다 많다. 일단 21년을 보면은 2000 곱하기 26.6입니다. 이것보다 22년 3000 곱하기 15.4가 더 많다고 한 거죠. 그러면 266에 2를 곱하면은 2, 3, 5고요. 15.4에 3을 곱하면 40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21년도가 더 크죠.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부터 5번 볼 필요 없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해설각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장소별 응답률 순위는 21년과 22년이 동일하다. 21년은 웨딩홀, 예식장, 종교, 공공, 기타 쭈르륵 내려가죠. 22년도도 쭈르륵 내려갑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4번 22년 결혼식 규모별 응답률이 전년 대비 증가한 규모는 실속형뿐이다. 실속형 보면은 증가했죠. 나머지는 감소했습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5번 2022년 실속형 결혼식을 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고급형 또는 스몰형 결혼식을 했다고 응답한 인원보다 1878명이 더 많다. 이렇게 자세한 값을 요구하는 선지는 되도록이면 안 푸는 게 낫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실속형은 81.3%죠. 근데 고급형이랑 스몰형은 다 합하면은 18.7일 겁니다. 둘이 합치면 100이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81.3에서 18.7을 빼면은 6이 나오고 2, 6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2년도는 3,000명이기 때문에 3,000을 곱한다고 했을 때 1878이 나오면 되죠. 8718, 1878 딱 나왔습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따라서 6번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고요. 표는 임직원 수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기억, 조사기간 동안 A사의 평균 임직원 수는 D사 평균 임직원 수보다 10만 명 이상 더 많다. 이게 평균이 10만 명 더 많다는 거는 이 각각 해당 연도에서 A와 D의 차이의 평균이 10만 명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눈으로만 봤을 때 19년도에 A랑 D 10만 명 차이 나죠. 2일인데 2호니까. 20년도에도 10만 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21년도 차이 나죠. 22년도 차이 납니다. 23년도 차이 납니다. 결국 5개의 연도 모두 10만 명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만 명 이상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옳고요. 니은, 조사기간 동안 4개 회사 모두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21년이다. 보면 되죠. A사는 2021년이 제일 많고요. B사는 21년보다 22년이 더 많습니다. 니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 또는 기억 디귿 1번이랑 4번 중에 하나겠죠? 디귿을 볼까요? 23년 임직원 수의 전년 대비 증가량이 가장 큰 회사는 C사이다. C사를 보면은 600에다가 540을 더하니까 1140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으면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A사 보면은 180이니까 아니고 B사 보면은 620이니까 아니고 D사 보면은 830 정도 되니까 아닙니다. 즉 디귿 옳은 선지죠. 따라서 7번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표 1은 스트레스 지수, 전체 직원에 대한 내용이죠. 표 2는 대리급의 스트레스 지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2021년도 22년 내내 전체 직원의 스트레스 지수 첫 번째 표를 보면 되죠. 전년 대비 증가한 항목은 같은 기간 대리급 스트레스 지수 두 번째 표입니다. 또 매년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러면 21년, 22년도에 연달아서 감소된 항목을 찾으면 되죠. 눈으로 보면은 잦은 초과 근무만 계속해서 감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리급도 계속 감소했는지 볼까요? 2.9, 2.9 똑같은 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2번 2020년, 22년 대리급 직장의 스트레스 지수 두 번째 표죠. 항목별 평균이 두 번째로 높은 항목은 업무량 과다이다. 보면은 다 2점대인데 업무량 과다랑 승진 가능성 희박만 3점대예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1등이 있겠죠. 그래서 각 차이를 봤더니 승진 가능성 희박이 업무량 과다보다 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승진 가능성 희박이 첫 번째, 업무량 과다가 두 번째겠죠.
따라서 두 번째로 높은 항목은 업무량 과다이다. 옳은 선지입니다. 2번 정답입니다. 3번부터 4번은 볼 필요가 없죠.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점검하고 얘가 두 번째로 크구나 답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해설 강의니까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대리급 직원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의 차이는 0.8이다. 21년도 보면은 가장 높은 게 3.3입니다. 가장 낮은 것은 2.4입니다. 0.9 차이 나죠? 0.8 아닙니다. 4번 2020년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심한 항목은 대리와 전체 직원이 동일하다. 2020년에 대리는 승진 가능성 희박이 가장 크고요. 전체는 업무량 과다가 제일 큽니다. 옳지 않습니다. 5번 조사 기간 동안 전체 스트레스 지수가 매년 동일한 항목은 2개이다. 전체를 보면은 매년 동일한 게 상사와 관계 고충 밖에 없죠. 1개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8번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첫 번째 표는 데이터 산업의 시장 규모, 그래프는 산업 인력 현황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1번 22년 국내 시장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이다. 시장 규모는 첫 번째 표겠죠. 근데 여기서 국내 데이터 구축 컨설팅 시장이네요. 그럼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22년도는 660인데 전년도는 600이었죠. 10% 증가했죠. 옳은 선지입니다. 2번 21년에 또 시장 규모죠. 시장 규모인데 국내 데이터 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데이터 서비스 시장 규모의 2배이다. 21년도 보면은 데이터 서비스는 780이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합도 780이에요. 그러면 전체 시장 규모는 데이터 서비스 시장의 딱 2배겠죠. 왜냐면 780이 데이터 서비스인데 나머지가 780이니까 총합은 780 플러스 780이 될 겁니다. 그럼 780의 2배겠죠? 옳은 선지입니다. 3번 조사기간 내내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 또 첫 번째 표겠죠. 중 데이터 서비스 산업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 데이터 서비스 산업 시장은 마지막 겁니다. 보면은 19년도는 제일 크고 20년도 제일 크고 21년 제일 크고 22년도 제일 큽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4,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2020년 전체 인력 그럼 두 번째 표를 봐야겠죠.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전체 인력에서 데이터 솔루션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이다. 20년도에 전체가 2,960인데 이 중에 740이 데이터 솔루션이에요. 이게 100분의 15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딱 봐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를 그냥 3000으로 놔도 교체 곱셈을 하면은 오른쪽 값은 뭐 4, 5 땡땡땡이 될 거고 왼쪽 값은 7, 4 땡땡땡입니다. 값이 완전 다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되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면 20년도에 전체 산업 인력에서 데이터 솔루션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2960분의 740인데 이게 15%를 했으니까 틀리네.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5번 굳이 풀 필요 없습니다. 2020년에서 22년 내내 전체 인력 두 번째 그래프죠. 국내 산업 전체 인력과 데이터 솔루션 인력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보면은 20년도, 22년도까지 전체 인력은 다 증가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인력도 다 증가했고 옳은 선지입니다. 9번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첫 번째 그래프는 농가수, 사육수, 두 번째 표는 발생량, 처리량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발생량, 두 번째 표죠. 전년 대비 감소한 해에 가축 농가수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전년 대비 감소했다. 보통 선지를 읽을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먼저 표나 그래프의 제목을 보시면은 선지를 읽으실 때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년에서 20년 동안 가축 분뇨 발생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해는 19년도 감소했죠.
20년 증가했으므로 19, 20년 동안에는 19년도만 감소한 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로 가서 19년도 데이터를 보면 되죠. 19년도 가축 농가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오른 선지입니다. 18년도 처리량 중 밑에 표죠. 위탁 처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 이하이다. 그럼 18년도 보면은 처리량이 1730이죠. 이 중에 위탁 처리량이 346입니다. 이게 100분의 18 이하인지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차 곱셈을 하면 되죠. 18은 20 빼기 2입니다. 그럼 173에 20 빼기 2를 곱해주면 됩니다. 173의 2배를 하면은 346이고 여기서 2에 해당하는 값만큼 빼주면 되죠. 근데 이미 왼쪽 값은 346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른쪽 값은 346에서 특정 수를 빼주기 때문에 왼쪽 값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8%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 3번부터 5번은 풀 필요가 없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사육수가 가장 많은 해,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되죠. 가축 분뇨, 발생량도 가장 많다. 가축 사육수가 가장 많은 해를 찾아보면은 2600에 해당하는 2022년이 됩니다. 이때 발생량을 볼까요? 2022년이 가장 많죠. 옳은 선지입니다. 4번 22년에 가축 분뇨 처리량 밑에 있는 표 보면 되죠. 처리량은 1850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량이 가장 많은 처리 방법은 자원화이다. 이 중에 자원화를 보면은 50이 증가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20, 40이죠. 자원화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옳은 선지고요. 5번 19년, 22년 동안 사육 농가수 첫 번째 표 보면 되죠. 가장 적은 해에 진한색이 가장 적은 해는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처리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처리 방법은 한 개이다. 20년의 처리량을 보면은 정화는 증가했고 위탁 감소, 자원화 증가했습니다. 감소한 건 위탁 처리 한 개밖에 없죠. 옳은 선지입니다. 따라서 10번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대비 21년 가축 사육 농가 1호당 가축 사육수의 증가량은 몇 마리인가? 그럼 첫 번째 그래프만 보면 되죠. 18년도는 가축 사육 농가수분의 가축 사육수입니다. 그러면 2100분의 2415죠. 또 21년도에는 200분의 2580입니다. 이걸 나눠준 다음에 차이를 구하면 끝이 납니다. 근데 사실 계산하는 데 있어서 0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얘를 계산해보면 21로 나누면 1, 21, 31이니까 또 1이 들어가죠. 그 다음 105니까 5가 들어갑니다. 115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값은 129, 12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는 14입니다. 근데 여긴 14가 없죠. 아, 0이 생략됐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고요. 표 1에는 참여 인원수, 표 2에는 운영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1번 20년에서 22년 중 운영 횟수가 두 번째 표를 보면 되죠. 두 번째로 작은 해에 6개 국립공원 모두 참여 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럼 내장산 운영 횟수 보면은 두 번째로 작은 해가 2021년입니다. 21년도에 참여 인원 첫 번째 표죠. 전년 대비 감소했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감소했습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지리산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당 참여 인원은 20년이 19년보다 12명이 더 많다. 이거는 분수를 구한 다음에 또 이 차이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패스하겠습니다. 조사기간 내내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1000회 이상의 국립공원은 3개이다. 운영 횟수는 두 번째 표죠. 그러면 1000회 이상, 지리산 1000회 이상이죠. 계룡산 아니고 설악산 맞고요. 속리산 아니고 내장산 아닙니다. 북한산 맞습니다. 총 3개 맞습니다. 4번 볼까요? 2021년에 북한산을 제외한 5개 운영 횟수 두 번째 표죠. 운영 횟수는 북한산의 2배 이상이다. 그러면 21년도에
이 5개 합이 6,800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일단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패스를 한 다음에 5번 문제 먼저 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국립공원 중 2022년 국립공원 탐방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19년도 대비 2022년 지리산 탐방 프로그램 참여 인원 감소량보다 적은 국립공원은 4개이다. 약간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럼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19년 대비 22년 지리산 참여 인원 감소량보다 적은 국립공원은 4개이다. 지리산 차이를 보면은 일단 1500 정도 됩니다. 계룡산 1500 안 되죠. 설악산도 안 됩니다. 속리산 안 되고 내장산도 안 되고 북황산도 6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리산이 제일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산보다 감소량이 적은 국립공원은 5가지죠. 근데 4가지를 했으니까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굳이 풀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복잡하거나 계산량이 많은 선지가 있다면 먼저 패스를 해준 뒤 답을 찾으면 그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근데 오답은 해야 되겠죠. 2번부터 보겠습니다. 지리산 탐방 프로그램 20년이 19년보다 12명이 많다. 19년도 보면은 운영 횟수당 참여 인원은 둘이 똑같으니까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년도에는 3750분의 4200이에요. 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면 되죠. 00은 우선 지워주고 딱 보니까 5로 나눠지기 때문에 5로 먼저 나눠주겠습니다. 얘는 84죠. 얘는 5로 나누면 75죠. 그럼 3으로 나눠집니다. 25분의 28. 저희가 단위가 회분의 100명이니까 100을 곱해주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4고 2개 곱해주면 112가 되죠. 따라서 20년이 19년보다 12명 더 많다. 옳은 선지가 됩니다. 4번. 이 나머지 5개가 합이 1600이 넘으면 됩니다. 이 짝을 묶어서 구해주면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얘네 2개 짝 구하면 3760, 얘네 2개 짝을 구하면 2360. 1360이 있죠. 그러면 얘네 2개를 더하면은 거의 6120 이 정도가 돼요. 거기다가 1000몇을 더하니까 6800이 당연히 넘겠죠. 옳은 선지입니다. 12번 정답은 5번입니다.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 평균 운영 횟수 밑에 표를 보면 되죠. 1000회 미만이다. 속리산을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4개가 있죠. 1000을 기준으로 각각의 차이를 구해줬을 때 차이의 합이 플러스면은 1000회 이상이고요. 마이너스면은 1000회 미만입니다. 그러면 19년도부터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20, 얘는 플러스 460이죠. 21년은 마이너스 200, 22년은 마이너스 300입니다. 얘네만 비교해도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 있죠. 1000회 미만 맞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19년도 참여 인원과 운영 횟수 순위는 동일하다. 19년도 보면은 순위를 비교해줘야 되는데 가장 큰 것부터 차례대로 비교하면 됩니다. 지리산이 제일 크죠. 그 다음 북한산이 제일 큽니다. 맞고요. 그 다음 내장산이 큽니다. 맞고요. 그 다음 설악산 맞고요. 그 다음 속리산 맞고요. 마지막으로 계룡산 맞습니다. 디귿만 남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해보자면 21년 설악산 운영 횟수 밑에 있는 표죠. 설악산 21년 19년도 대비 증가율은 35%다. 그럼 1200에서 360 증가했습니다. 이게 100분의 35입니다. 그러면 교차곱셈으로 12 곱하기 35를 해주면 되는데 12는 10 플러스 2죠. 그럼 350에 곱하기 2니까 70을 더하면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420이죠. 옳지 않습니다. 13번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고요. 첫 번째 그래프는 휴직자 수와 성별 구성비, 두 번째 표는 100명당 육아휴직장 수를 나타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여자 육아휴직자 수는 총
128000명이다. 그러면 첫 번째 표를 보면 되겠죠. 20년도에 16만 명이 있는데 여기서 여자는 80%입니다. 그럼 16 곱하기 8을 해주면 128입니다. 단위를 굳이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유효 숫자가 같다고 나오면 대부분 맞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옳은 선지입니다. 14, 17, 20년도 모두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직전 조사년도 대비 증가했다. 14, 17, 20 모두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증가했죠. 옳은 선지입니다. 3년만큼 떨어져 있긴 한데 직전 조사년도라고 했기 때문에 조사한 거는 3년마다 조사를 해서 옳은 선지가 되는 겁니다. 11년도 대비 14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 증가율은 70%다. 11년도에 728이고요. 뒤에 00은 빼줄게요. 14년도 보면은 123760입니다. 차이를 구하면 되는데 직접 다 구해주셔도 되고 숫자에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760을 800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1, 2, 3에서 7이 빼면은 5, 1이겠죠. 이게 70%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28에다가 7을 곱해주면 돼요. 6, 5, 9, 5, 0 거의 똑같죠? 저희가 뒤에 약간 변형해준 거를 감안하면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4번 조사기간 내내 육아휴직자 남자 구성비의 직전 조사년도 대비 증감 추이는 여자와 정반대이다. 남자는 계속 증가하죠. 여자는 계속 감소합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그럼 5번이 정답이겠죠? 확인해볼까요? 14, 17, 20년도 중에서 출생아 부모 중 당해년도 남자 육아휴직자의 직전 조사년도 대비 증가량이 가장 큰 해는 2020년이다. 표를 보면은 출생아 부모 중 당해년도 육아휴직자 중에 남자를 보면 됩니다. 직전 조사년도 대비 증가량이 가장 큰 해는 2020년이라고 하네요. 1000 증가했죠. 근데 14년도에서 17년도는 거의 2000 몇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겠죠. 14번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출생아 수와 2020년 출생아 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출생아 수는 여기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출생아 수인데 이 식은 굳이 문제 풀 때는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 위에 있는 표값분의 밑에 있는 표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주석을 정리하면은 출생아 수는 여기로 오게 되고 이 출생아 100명당 당해년도 육아휴직 수는 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위에는 그냥 당해년도 육아휴직자 수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해야 될 값은 이 위에 있는 표값이 분모로 오게 되고 밑에 있는 표값이 위로 오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1년도는 소수점은 따로 표시를 안 하겠습니다. 0도요. 4, 5,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나눠주면 됩니다. 20년도는 2, 8분의 6, 8, 4입니다. 직접 나눠주면 됩니다. 나와 있는 값들이 나눠 떨어지는 값이다 보니까 이 값도 나눠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96을 나눠주면은 4, 4, 3, 8, 2, 7, 6이죠. 여기다가 7 곱해주면은 딱 맞네요. 4, 7입니다. 그럼 3, 4, 5 중에 하나죠. 얘를 보면은 또 직접 나눠주시면 되는데 2땡 아니면 3이죠. 3을 곱해봤을 때 4, 8, 6 딱 떨어집니다. 즉 3, 땡땡땡땡땡인 걸 알 수 있죠. 4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15번 답은 4번입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첫 번째 표는 유지 방법, 두 번째 표는 지장 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의 경우 지장 일수 두 번째 표죠. 1, 2, 1인 비중은 3, 4, 1인 비중의 3배이다.
신체 정신적 문제. 30대. 30대는 121 비중은 341 비중의 3배이다. 17.3에 3을 곱해보면 되죠. 이건 사실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51.3 나옵니다. 1번 맞는 선지고요. 2번 보겠습니다. 조사 대상 인원이 10대가 500명, 20대가 200명이면 건강유지 방법이 금주 및 금연인 인원은 20대가 더 많다. 10대는 0.8이에요. 그럼 500 곱하기 0.8이겠죠. 20대는 2.3입니다. 그럼 200 곱하기 2.3입니다. 유효 숫자만 계산해주면은 10대는 40인데 20대는 46이죠. 20대가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20대가 더 많다? 옳습니다. 3번 40대의 신체 정신적 문제로 지장일수가 두 번째 표겠죠. 1대1인 비중 대비 지장일수가 5일 이상인 비중의 비율은 50%이다. 그러면 40대 보면은 1대1 54.4 대비 27.2죠. 비중은 50%이다. 27.2의 2배가 54.4니까 50% 맞죠. 옳은 선지입니다. 4번 70대 이상의 건강유지 방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규칙적인 식사 및 영양 보충이다. 여기서 보면 7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규칙적인 식사 및 영양 보충 맞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자면 신체 정신적으로 지장일수가 5일 이상인 비중이 가장 적은 연령대, 비중이 제일 적은 연령대를 찾아보면 60대입니다. 이 유지 방법에 규칙적인 식사 및 영양 보충과 충분한 휴식 및 수면의 비중 차이는 9%포인트이다. 두 개의 차이를 봐보면 정확히 9%가 아니죠. 12.8%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16번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지 방법이 충분한 휴식 수면, 규칙적인 체육 활동 비중 차이는 20대가 50대보다 크다. 20대는 충분한 휴식과 체육 활동 비중 차이가 대충 11.2% 정도 납니다. 50대 볼까요? 11.5죠. 20대가 50대보다 크다? 아니죠. 50대가 더 큽니다. 니은 충분한 휴식 및 수면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중과 규칙적인 체육 활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중의 합은 40대가 30대보다 높다. 이번엔 40대와 30대를 비교하면 됩니다. 30대는 53.1, 40대는 53.9입니다. 그럼 40대가 더 크죠. 옳은 선제입니다. 디귿 신체 정신적 문제로 인한 평균 지장일수가 가장 큰 연령은 보면은 70대 이상입니다. 이 지장일수 중 1부터 2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아니죠. 5일 이상이 가장 크죠.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X, 업무 진행률이 Y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값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은 5 곱하기 6 빼기 A 플러스 2분의 6B죠. 즉 3B입니다. 그럼 얘네들 중에 값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대입으로 먼저 풀어볼까요? 4를 먼저 대입을 A한테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값은 6에서 4 빼니까 2고 5를 곱하니까 10. 여기는 B가 9여야지 값이 성립하죠. A 넣었을 때 9가 나오네. 사실 이게 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6을 한번 넣어볼까요? 6을 넣으면은 3B가 37이 되어야 되는데 B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수가 될 수 없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업무 진행률 두 번째 값을 대입해보면 8 빼기 A 플러스 4B죠. 두 개 값을 정리를 해보면 이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줄까요? 56에서 37을 빼면은 19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는 똑같이 동일하죠. 40에서 30 빼면 10, 4B에서 3B 빼면 B, B는 9입니다. 그럼 A를 구하면 4가 나오겠죠.
18번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대비 총 연구 개발비의 비율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GDP는 여기 위에 있는 값이고 총 연구 개발비는 밑에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직접 나눠주면 되겠죠? 18년도부터 구해볼까요? 191분의 8, 5, 9, 5를 구해주면 됩니다. 4.5 아니면 4.6 아니면 4.7입니다. 나눠 떨어질 겁니다. 4를 먼저 넣어볼까요? 4, 6, 7, 5, 5, 9입니다. 그러면 5를 대입하면은 딱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2번 아니고 4번 아니고 네, 두 개가 지워졌습니다. 19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분의 8878입니다. 이거는 4.6 아니면 4.7이죠. 8878 1953 4를 곱해주면은 277이고요. 8511인데 여기서 끝자리만 보면은 6을 곱해야지 8이 나오겠죠. 4.6입니다. 따라서 5번도 아닙니다. 이제 나머지 값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193750이 나눠주는 값으로 되면은 좀 값이 복잡해지겠죠. 따라서 저는 2021년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192를 208로 나눠주면 됩니다. 값은 4.9 아니면 4.8이 나올 겁니다. 4를 먼저 넣어주면 238이고요. 2781인데 8이기 때문에 9를 넣어줘야지 끝자리 수가 2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과 낸드플래시 매출액의 합이 처음으로 800억 이상 되는 해에 낸드플래시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 A가 아마 디램이고 B가 낸드플래시일 거예요. 그러면 디램은 150, 180, 210, 30씩 차이 나죠? 얘는 등차수열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첫 항에 n-1에 30, 공차 정리해주면 30n 플러스 120입니다. 그러면 n이 1일 때 2015년인데 값을 더하면 150이 나오죠. B를 보면은 첫 번째 10 차이가 나고 두 번째 15, 20, 25 개차수열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노가다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차이 나는 거는 240, 35는 275, 40은 315, 45는 360. 약간 낸드플래시 매출액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값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합을 구하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410 여기 있는 값들이 쫙 나오고 있죠. 55, 465 이 정도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낸드플래시 매출액으로 가능한 값이 360도 되고 410도 되고 3번 안 되고 4번 됩니다. 여기다 60 더하면 5번까지 되겠죠. 그럼 800이 넘어야 되니까 이건 그냥 찝으셔서 대입해주면 됩니다. 410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때에 해당하는 연도를 구해서 이 연도에 해당하는 디램의 매출액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세보면 15년, 16년, 17, 18, 19, 20, 21, 22, 23, 24 2024년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식을 구해야 되는데 2015년일 때 n이 1이면은 2024년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 9 차이가 나죠. n이 10일 때입니다. 10을 더해주면은 420이 나와요. 그러면 420 플러스 410은 800이 넘죠. 그렇다면 전년도는 과연 넘느냐 봤을 때 420 더하기 410은 830인데 이 전년도는 50이 일단 깎이죠. 따라서 800이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410이 처음으로 800이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